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기자망원경 진행합니다. 여수네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네통뉴스 오병종입니다. 네, 지난주가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외국인 보호 실태, 또 외국인 이주민들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0주기 행사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추웠죠. 네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오전 11시에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그 길거리에서 개최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서 12시에는 화재가 났던 당시 바로 그 자리 304호실 보호실 거기에서 이제 헌화도 하고 추모도 했습니다. 네. 당시 화재가 난 그 자리는 지금 보호실은 아니고요. 도서관, 강의실 이런 다용도실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2007년이었죠. 당시 화재 참사 어떤 사고였나요? 네, 2007년 2월 11일 새벽 3시 55분경 여수 출입국 관리소 외국인 보호소 보호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보호소에서는 시원 5명의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당시로서는 대형 사고였죠. 네. 전국이 들썩거렸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 참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동안 꾸준히 추모는 진행이 되어 왔나요? 실은 외국인 보호소 거기 출입국 관리소는 화재 후 수습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금 바뀌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예. 리모델링을 한 첫 해에 보호소에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별다른 추모식은 없었고요. 여수 그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가 조촐하게 그동안 몇 차례 이곳에 와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왜 이제 정 목사가 관여를 했냐면 수습할 때 목사님들 몇 분이 수고를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하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는 여수가 아닌 곳곳에서 매년 추모 행사를 해오고 있었고요. 또 10주기 때는 여수가 좀 크게 한 겁니다. 역시 전국적으로 같이 크게 행사를 했었죠. 강화문 강정에서도 행사를 가졌고요. 네. 당시 사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보호소인데도 피해가 컸었어요. 화재 당시에 대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요. 10주기 행사에도 자주 이제 거명하고 했습니다만은 10명의 희생자 이름들을 여러 군데서 이제 부르고 그러는데요. 네. 손관충, 진선희, 이태복, 김광석, 보시다시피 우리 이름이죠. 조선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보호소다 보니까 여기는 보호를 하기도 하지만 구금, 감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법 체류자 신분이고 일부는 범법자도 있으니까요. 네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이제 보호 외국인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쇠창살을 두드리는데 10분 가까이 직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다 CCTV에 다 나왔던 거죠. 또 나중에 현장에 나타난 경비 근무자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보호 외국인들이 도주나 하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 결과 드러난 거예요. 도주를 우려해서 보호실 철장을 한꺼번에 확 열지 않고 보호실 한 곳을 열고 또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또 거기도 문 단속해놓고 다시 또 보호실 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런 걸 알고는 이제 추모식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여기가 세월호였구나. 네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나 마찬가지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네. 화재 참사 피해자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가 된 사정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분들 자유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불법 체류 사유가 그 본인들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임금 체불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네. 돈 받으려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재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가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이 후속 조치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도 또 지탄을 받게 됐는데요. 연기에 질식되고 이제 부상당하고 그래서 입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병원에서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묶어뒀습니다. 참 후에 이것이 알려져서 네. 당국이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고 이후로 불법 체류자 신분, 외국인 보호소 등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보호소가 있구나. 거의 감옥과 유사한 시설이 있구나 네네. 하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또 임금 못 받고 재촉하고 기다리다가 체류 기간 넘기면 불법 체류자 신분에 대해서 바로 그 미등록 애국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고였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애국인 보호소는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 전국에 19군데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소규모예요. 일반적으로 그 경찰서 유치장 소규모하고 뭐 감옥하고 비교해 보면 얼핏 비교가 될 겁니다만은 네네. 여수 같은 것은 좀 큰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희가 그 방문했을 때 그 시각에 60명이 수용돼 있더라고요. 뭐 많게는 몇 분 정도 수용했었냐 하니까 160명까지 보호받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는 좀 큰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대규모 시설이 다른 지역이 아닌 여수에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수는 남부지방 전체를 커버하는 네네. 보호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호남, 영남 이 남도 쪽 커버하고요. 대전 이북은 경기도 화성 보호소에서 이제 커버를 하고요. 네네. 중부지방 그러니까 청주지방에서는 중부지방을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이제 세 군데가 이렇게 큰 곳인데 특히 이제 대전 이북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 화성은 외국인 보호소 규모가 제일 큰 곳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 200만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들도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 200만 명 시대 그리고 또 이 여수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은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200만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비교적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모식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른바 우리 경제의 하층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임에도 또 사고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제 대부분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나요? 이제 추모 현장에서 외국인 이주민 노동조합 박진우 사무처장은 전국의 상황이 뭐 유사하다. 어디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고 여수 참사 이후에도 이제 왜냐하면 끊이지 않는 사고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 정책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질타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화성에서 몽골인 이주 노동자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이제 징벌방에 가둬놓았는데 이제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독방에 방치해서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냥 알코올 중독다니까 하고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했고요. 예. 인천 공항으로 호송하는 과정에 산 이주 노동자가 버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단순히 버스 안에서 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다 죽어갈 때까지 방치했다는 증거죠. 예. 그리고 결국 추방 직전에 사망하게 한 거죠. 그런 정도로 위급했다면 추방을 미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살리고 봐야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예. 낫게 만들고 나서 예. 이제 병원에 먼저 가고 추방은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고 뭐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실명 위기 또 뭐 강제 추방 단속 카드 과정에서 2층에 떨어져서 뭐 다리 부상 큰 사고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단속 위주, 단속 강화 방침만 강조되는 것 이런 것들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미등록 애국인 어쩔 수 없이 그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 합법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그분들은 또 노동을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그래서 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증명하는 보고서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난 2015년도에 발간한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외국인들의 처우는 어렵다. 그런 어려운 측면에 있다. 그래서 수용자와 같다. 그 감옥 생활이나 같다.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주민 노동자 중에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는데요. 그 폐해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산업 연수생. 참 우리나라에 온 인도 근무자 중 어떤 연수생이 있었냐면 일하다 손을 다쳤습니다. 네네. 근데 연수생이니까 산재가 안 된다. 이렇게 불허가 됐습니다. 아, 네.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또 임금도 문제입니다. 주야 맞교대를 하고 12시간씩 일하는데 이들에게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생계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있는 아, 겁니다. 네네.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런 건 또 자국민에게는 영향을 미쳐요. 저임금 실태를 강화시키고 네네. 일자리 침해 논란도 일으키고 이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연수생 사례를 상담했던 김해 이주민 인권센터의 김은희 간사는 수천 명의 산업 연수생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 산업 연수생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된다. 왜냐? 거의 노예 제도나 가깝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각에서는 뭐 바꿔야 된다, 뭐 변경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자꾸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민 인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법과 제도 이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사회적 인식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를테면 외국인 보호소에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이 문제여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규모라고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경기도 화성 외국인 그렇죠. 보호소. 네네. 거기에는 최근 4년째 그 보호만 받고 있는 외국인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보호라는 미명하에 거의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 보호소 운영에도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밖에도 이주민 노동자 관련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제도를 개선해달라. 또 아울러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을 전면 수정해달라. 또 전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 운영 방법에 대폭적인 변경을 해달라. 또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합법화. 이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은 쫑포에 하멜 기념관이 있거든요. 예. 그 하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여수에는 이 하멜 기념관이 있는데 왜 기념관을 짓죠? 뭐 기념하고 그렇죠. 거기서 교훈을 좀 얻어라.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예. 그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는 우리 역사 흐름이 거꾸로 간다. 이주민 정책이 하멜 때만 또 못하다. 360여 년 전인데 예, 예. 그때 제주에서 여수서 하멜이 표류해가지고 이제 뭐 있을 때 잘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많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시선도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런 걸 인식하고 이제 피부색이 달라도 또 말이 어눌해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 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돈 들여서 하멜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 하멜을 기리고 하는 그런 근본 이유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외국인 보호 실태 또 외국인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제도도 조금 개선이 돼야겠고 우리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망원경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수네트워크 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